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저희 이데일리 TV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네이버 TV나 유튜브로 접속해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주식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종목 상담 접수 받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세요. 잠시 후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11시 구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지수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오늘 옵션 만기일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함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도 장 초반 출발보다는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보합권으로도 이동을 해봤었습니다. 지수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 재돌파했던 2,400선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0.2%대 하락폭 나타냅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1% 이상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강한 섹터는 풍력 그리고 원전 테마가 아주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7%의 낙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기관이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 견제합니다. 다만 외국인이 1,000억 원대 매도 유지하고 있는데요. 나흘 만에 삼성전자의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삼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수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또 오늘 장중에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지 여부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입니다. 오늘 환율이 역시나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361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코스닥 오늘 그리고 완연한 실적 장세입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 클래시스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메디톡스 같은 수출 중심의 의료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는 아무래도 고환율 국면이었다 보니까 이 매출 비중 가운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오늘 이 가운데 클래시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클래시스 이정열 전문가의 공략주이기도 하죠. 3분기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전일 대비 1,050원 강세 나타냅니다. 의료 미용기기 관련주 가운데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 슈링크라는 리프팅 기계가 메가히트 상품입니다. 브라질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3분기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분석이고요. 또 4분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의료 미용 업계에서는 계절적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4분기에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나흘째 상승가도 이어가고요. 18,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있는 종목 두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내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암호화폐 관련주인 비덴트입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동성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죠. 이 전날에는 세계 2위 거래소인 FTX가 유동성 위기를 인정을 했고 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뱅크런 사태가 나타나면서 주요 코인들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따라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이 FTX를 인수하겠다고 긴급 수혈을 선언했지만 오늘 다시 또 인수를 돌연 철회하면서 주요 코인들 다시 한번 두 자릿수 급락이 이틀째 나왔습니다. 비덴트 빗썸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앞서 FTX가 4조 원을 들여서 이 빗썸을 인수하겠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죠.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오늘 6% 넘게 내리면서 4,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풍력 테마가 강한 모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신재생에너지와 네옴시티 등의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공화당 압승이 점쳐졌던 중간 선거에서 예상외로 이 두 당이 접전을 벌였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하면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예상외로 접전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개정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로 오늘 수혜 기대감도 다시 나오는 중입니다. 대명에너지 27,700원이 오늘 고가고요. 현재 26,900원에 거래되며 두 자릿수 상승세 이어갑니다. 네, 이렇게 오전 11시 구간의 증시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에게 공략주 소개받아보고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이정열 전문가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정열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코칭해드립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고민되는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마찬가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고 링크를 받아보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링크가 수신이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고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전문가에게 주식 뉴스와 시황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이 샵 3772번으로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이고요. 투자 인사이트에 충분히 활용 가능한 선물이니까 꼭 참여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략주 수익률 리뷰부터 해보겠는데요. 오늘도 어떤 종목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미코는 3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상한가 한 번 친 거랑 똑같은데. 네, 꾸준하게 올려줘가지고 네, 네. 좋은 수익률을 좀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아까 앞서 말씀해주신 클래시스 있잖아요. 네. 그 종목을 리뷰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오. 미코보다는 아직 그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지 못해서. 역시 눈이 높으신 우리 정열 전문가님. 네. 그래서 이제 미코는 먼저 하고 클래시는 네. 제가 내일 리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미코가 제가 10월 28일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0월 28일에 제가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리고 매수가를 이제 8,000원에서 9,000원 수준으로 잡아드렸습니다. 21선을 좀 지켜주는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우리 목표가를 1,3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드리기도 했었어요. 목표가가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11,300원까지 슈팅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32%가량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량은 수익 확보를 하셔도 뭐 상관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절반 비중들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21선이 고개를 다시 들어 올려주는 그런 시간은 한 2, 3거래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그 과정 중에서 제가 이 하단에 바로 지지 구간을 잡아드렸는데 9,800원 수준들 좀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가지고 계셨다가 재차 11,000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9,800원 부분들을 조금 지지를 받은 모습들을 보여준다.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11,000원 정도 수준을 더 돌파를 하면은 목표가를 12,000원 수준까지도 상향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현금 확보를 진행을 하시고 여기 11,000원 부근들, 9,800원 수준들 지지를 받는지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좀 드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뿌듯하고 앞으로 또 잠시 후에 있을 공략주들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수익률, 여러 가지 종목 수익률을 내고 있는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자, 현금 확보는 일부 하시면 좋겠고요. 9,800원 선 지지 여부 계속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코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샵 3772번이고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종목에 대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열정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선물 응모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당첨 확률 높이고 싶다면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큰손 매집주, 아니죠, 급등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정열 전문가와 잠시 후에 시황 짚어보고요. 또 오전장 핫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전문가와 함께 시황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또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시장? 일단은 시장이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뉴욕 증시의 영향도 받고 있고 뭐 옵션 만기일 그리고 CPI 지수를 좀 대기를 하면서 약간 관망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방향이 이제 조정으로 결정이 됐느냐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간밤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그 중간 선거가 좀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들을 보면은 암호화폐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됐었고 민주당의 중간 선거에서 좀 선전을 했다라는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강세 여파로 기술주들이 좀 급락을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랑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그 요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는 정치적인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FTX 인수, 뭐 바이낸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었고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부분들로 거의 미미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거의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관련주 말고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 이전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확대가 됐었다가 선거 이후가 되면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중간 선거는 조금 특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지배적이었던 상황들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거기에 따른 이제 기대감들도 일부 반영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남은 경합 지역이 애리조나하고 네바다 그리고 조지아주가 남았는데 일단은 애리조나하고 네바다 현재 개표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승리를 좀 공화당에서 승리를 확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공화당이 50석 이 50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서 좀 우위에 점하게 되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문제는 좀 조지아주인 것 같습니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서는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이라든가 모두 이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함에 따라서 12월 6일에 이 두 명의 후보만 뭐 재투표가 재결선 투표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여기로 인해서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 탈환이 한 것이냐, 뭐 민주당이 수성을 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전망들이 좀 갈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망들이 갈림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체전지 그런 업종으로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6일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영향들이 강하진 않을 것이다. 점점 영향력이 약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중성주가 좀 매우 약하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대운주 위주로만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가 7.9% 가량이 됩니다. 이 예상을 하회를 한다라면 단기적으로 조금 부진했던 중소형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조정을 살짝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도 성장할 기업들 실적이 단기적으로 잘 나온 기업들 옥석 가리기 잘 진행을 하시면 조정장에서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시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전장 핫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고 있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검색 순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봤던 클래시스도 있고 BHI, 오늘 해운업종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세 가지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히림과 CS 베어링 그리고 동아화성 순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히림 볼게요. 네, 히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이 워낙 컸었던 그런 상황들이라 가지고 저는 일단 좀 스탑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히림 같은 경우는 중동 카타르에서 설계 용역 수주한 바 있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주로 좀 분류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 원팀 코리아 합류 소식의 강세 흐름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17일에 사우디 빈사말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히림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좀 과하게 물론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주가가 좀 높은 수준이냐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봤을 때는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PER 수준이 27배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치전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서 뭐 100배, 80배, 뭐 바이오 기업들처럼 올라갔느냐라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강세 흐름들이 보였던 게 반영이 됐던 상황들도 있고 투자 경고로 좀 지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기준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탑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오늘 11,000원, 12,000원 이 수준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가 저는 방향선들을 결정하는 이 구간이라고 봅니다. 이 전일 이제 11월 3일에 고가 수준이었던 12,000원 수준에서 종가 수준이었던 9,190원 수준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좀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10,000원대까지 사실 여기서 이제 이탈한다라고 하면 현금 확보를 좀 한 다음에 10,000원에 재매수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7일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겠지만 주가가 차익 실현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반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 좀 경계하자라는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스탑 의견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우리 10,000원 부근에서 다시 고민을 좀 해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히림은 일단 스탑 의견 주셨고요. 10,000원 선까지 내려오면 재매수 가능 구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은 12,25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보죠. 동아화성부터 좀 볼까요? 어제 수소 이야기 해주시고 또 바로 랠리를 관련주들이 펼쳤었는데 동아화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이 기업성의 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 자동차용 흡기, 배기, 호수 이런 쪽으로 주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현대차에 납품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 사업도 고무 가스켓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동아 퓨어셀 관련해서 연료전지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 수소 사업이 수소 업황이 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각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세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자동차 엔진의 각종 부품들을 연결하는 인테크 호수라든가 드럼 세탁기, 도어 누수 방지, 고무 제품인 도어 가스켓 이런 것 산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들 자체도 뭐 이번에 가전 부분에 영향을 좀 받긴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상황들이지만 단기적으로도 동아화성 같은 경우가 충분히 주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주가도 오늘 살짝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사우디 빈사말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라는 소식들 17일에 이제 방한을 한다라고 하죠. 여기에서 수소와 관련된 사업을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짝 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9,500원까지는 구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은 이번 기회에 17일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짧게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이제 우리 사우디 원전 관련돼서 원전도 이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단기적인 전망으로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수소 산업이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수소 자동차 쪽 그런 쪽으로도 주목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화성은 어제 상한가를 갔었는데 현재 좀 조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력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말씀으로 고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오전장 핫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 풍력 관련주가 요즘 참 좋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전일에도 정부에서 풍력을 또 확대를 하겠다. 너무 이제 태양광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나누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CS 베어링이 앞으로의 전망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동사의 주요 사업을 보게 되면은 풍력용 이제 베어링을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블레이드하고 로터를 연결하는 지지하는 역할에서 피치 베어링이라고 있고 수평축, 그러니까 풍력 발전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요 베어링이라는 그런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피치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날개의 경사각들을 조절을 해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부품의 연결 부분의 베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이 계속 이제 하부주행체도 뭐 수주가 좀 부족할 것이다, 공급 부족이 있을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에너지 안보에서 중요한 축으로 글로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다만 4분기하고 내년 1분기에는 실적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수주를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베어링이 풍력 관련 종목으로서 우리 GE라든가 그리고 뭐 다른 이제 글로벌 베스타스사라든가 글로벌 풍력 업체들이랑 같이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부각을 해가지고 이런 점을 주목을 하셔가지고 실적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양호할 풍력 에너지 섹터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고 저는 참고하셔가지고 그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명 그대로 베어링 업체입니다. 펀더멘털까지 업체 상황 업황까지 짚어주셨고요. 실적 개선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CS 베어링까지 오늘의 핫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잠시 후에 곧바로 종목 상담 진행이 됩니다. 샵 3772번으로만 모든 종목 상담 문자는 받고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반드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전송해 주시면 잠시 후에 이정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법도 비슷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되 이때는 열정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그 영어 링크를 클릭하고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정열 전문가가 준비한 선물도 있죠. 바로 이정열의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추첨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부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위 1% 투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답답한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2번은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 상담 진행 중에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계속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은 HRS를 신청해 주신 6244님입니다. HRS 7,015원, 비중 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HRS 오늘 원전주들 오르면서 함께 힘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5%나 오르고 있지만 5,630원으로 매수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최근 랠리가 좀 좋은 게 위안거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목표가 어디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저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6,500원 수준들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주가가 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을 봤을 때는 원전 관련돼 가지고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 관련돼 가지고 테마를 좀 엮이면서 원전의 수주를 받으면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라는 것들이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직접적으로 현명을 할지 그런 부분들은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기대를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6,000원 수준에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상단 부분에서 차익 실현도 오늘 윗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거래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당시에 지금 6,000원 수준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물량 소화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61선에서 딱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중에 61선 상단 부분에 마감이 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6,000원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과정 중에서 6,500원, 7,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6,500원 그 이상으로 올라오면은 야금야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들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이미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여부는 이제 평균 단가를 내가 6,500원까지 좀 낮출 것이다라는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올라오면서 약손실 부분에서 정리를 한다면 그 다음 기회도 있을 거다라는 것들에 좀 주목을 그런 부분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꿀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과감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손실이 없이 탈출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는 거는 한 6,500원 부분들 돌파를 하면은 7,000원은 약간 못 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을 잡으시고 전략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HRS 살펴봤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좀 개별 판단에 맡기신다는 말씀하셨고요. 6,500원 선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 약 손실로 탈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번호가 5042님입니다. 종목은 에너토크. 네, 앞서 종목과 좀 비슷합니다. 역시나 원전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매수가 12,420원, 비중 3% 적어주셨고요.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목표가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물결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자, 에너토크 그래도 아직 3%밖에 비중이 안 되셔서 많이 비중 늘리진 않으신 상태고요. 추가 매수 전에 잘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2분 짚어드리죠. 네, 일단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10,000원까지는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420원이니까 10,000원까지 올라오면 내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응일 잡으실 필요는 있겠죠. 원전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은 뭐 피팅 밸브라든가 그런 쪽에서 밸브 댐퍼, 자동 개폐 장치, 뭐 액추에이터 그런 쪽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쪽이라든가 아니면 화학 플랜트 중동발 이런 쪽에서도 연관이 계속 있을 거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10,000원 이상으로 욕심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든 게 시가총액이 좀 너무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너무 낮고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혹시 비중을 좀 낮게 접근을 하신 게 아니실까 그런 생각들을 좀 들긴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있는 그런 규모로 접근을 해서 효칭 이제 대장주,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주도주 같은 기본 조건이 시가총액에도 비례를 합니다. 시가총액이 적으면은 그 적은 가격 금액만큼 주가의 방향성들이 결정이 되는 게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대응을 잡으신 다음에 지금 한 3% 정도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뭐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되돌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성에 대한 부분들, 뭐 이슈, 테마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서 탈출하고 나오는 게 적절한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10,000원 부분들이 봤을 때 이전에 지지 구간이자 현 구간에서 저항 구간입니다. 딱 10,000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3%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5% 정도 더 비중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평균 단가를 10,000원 북으로 낮추시고 10,000원까지 올라오면 현금 확보를 하겠다. 이제 손실은 보지 않고 원금은 확보를 해서 탈출하겠다. 약간 이렇게 대응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없이 잘 탈출하실 수 있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토크 살펴봤고요. 5%가량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10,000원 구간에서 매도해 보시면 좋겠다고 목표가까지 잡아주셨네요. 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투자 병법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 활짝 열어두겠고요.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사연이나 궁금한 점 있다면 함께 코멘트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저런 주식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관련 뉴스와 시황 분석도 접하실 수 있는 방인데요.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링크를 수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곧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열정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샵 3772번으로 오늘 1시간 동안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진행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열의 단기 급등 주도주 검색식인데요.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요즘 검색식은 퍼포먼스가 어떤가요? 일단 뭐 시장이 뭐 거기서 거기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지난번에 제가 페노션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페노션 나온 뒤로는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 상태도 아니고 일단은 나온 종목들도 수익률이 막 긍정적으로 엄청 급등을 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수익률에서는. 네. 그 이유들을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코스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특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긴 했었잖아요. 중소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상승 흐름들이 좀 미미하긴 했습니다. 특징적인 섹터 내에서 주도주는 별개로 있었던 상황들이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전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이제 상승장을 코스닥은 좀 보여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이 검색식이 저보다 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검색식으로 해서 그동안 이제 활용은 계속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전문가를 하나 이제 컴퓨터에 제공을 해가지고 참고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검색식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종목이 검색이 많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우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장에 따라서 왜 검색이 안 될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시장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래서 그랬었구나라는 그런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미리 보시고 계속 활용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검색식을 적용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처음부터 종목이 검색이 많이 돼가지고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줄 거야. 큰 수익을 보여줄 거야, 안겨다 줄 거야.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 검색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검색식을 제가 검증도 해보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활용을 또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식이 기본적으로 제가 만든 굉장히 좀 좋은 검색식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에 주목을 해주시고 활용을 하셔가지고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만큼이나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검색식이었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으시다면 당첨 확률 높이고 싶으시다면 문자 보내실 때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열 전문가의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9970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적으셨고요. 한국 맥널티 5,500원, 비중 5%입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주셨어요. 네, 이분도 비중은 많지 않으십니다. 한국 맥널티도 주가도 보니까요. 오늘 5,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분 매수가도 굉장히 낮은 편이신 것 같은데 보유해도 될까요, 전문가님? 뭐 보유하는 거는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평균 단가도 낮으신 편이고 비중도 높지 않으신 상태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한 6,000원 부근까지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 500원 정도까지 이제 수익 구간은 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의 장기적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시가총액 또 600억 수준의 좀 소형주, 중형주까지도 아닙니다. 소형주인 상황이고 유통 비율도 45% 정도 유통 비율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그러면은 300억들 시장에 좀 유통되고 있는 자금까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면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상황들까지 좀 고려를 해보면은 150억이면은 움직이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는 게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합니다. 더군다나 사업을 커피 원두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2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나온 이유들이 브라질 쪽에 원두 생산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좀 올라간 부분들, 원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뭐 되긴 한다라고 해도 시중에 이제 유통을 시킬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 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한국 원두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브라질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3분기에 대한 실적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걱정을 좀 한번 해볼 수는 있기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낮다라는 것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좀 낮으시고 비중이 5% 수준이 되시니까 원금까지 확보가 되더라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6,000원 수준까지, 한 5,800원 수준들까지 오면은 약수익 구간에서 내가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앞으로도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시가총액이 너무 낮은 종목들은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보시고 기본적으로 실적 같은 것들은 체크를 해보고 종목 교체를 좀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커피 관련주로 또 가끔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일단 큰 수익보다는 6,000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 하지만 종목 교체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스스로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9970님의 사연까지 만나봤고요. 이렇게 이정열 전문가가 오늘 종목 상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쳐서 보내주시면 이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우리 방송 시간에도 이 샵 3772번으로 많은 활용, 많은 전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고고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선물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정열 전문가가 직접 준비한 급등 주도주 검색식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고 그리고 열정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죠. 이번에는 5252님의 사연입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 전지 관련주 적어주셨네요. 매수는 봄쯤에 하셨다. 12만 8천 원이라고 적어주셨고 비중은 20% 적으셨습니다. 기다려야 될까요? 하셨고요. 자, 그 위에도 보면 지주사죠. 에코프로도 함께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13만 9천 원에 사셨는데 2차 전지 랠리에서 왜 소외됐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전문 영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수익을 많이 내주셨었잖아요. 에코프로로. 네, 당시에 제가 에코프로를 공략적으로 좀 제시드렸었는데 그 이유들이 에코프로비엠이 최근에 무상증자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상증자를 하면은 물량이 그만큼 나오고 그 무상증자를 했던 그 시기에 주가가 오면은 그만큼 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을 경계를 해서 저는 에코프로를 공략주로 좀 안내를 드렸던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기본적으로 나쁜 기업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다면 가지고 갈지 대응을 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냥 대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은 연말이 지나고 내년 달쯤 되면은 충분히 이제 상승폭이 좀 확대가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이 두 기업을 봤을 때는 2차전지 관련 쪽으로도 캐파도 계속 증설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출 자체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좀 지배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라고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면 분명히 성장하는 기업들은 맞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차전지의 성장 흐름들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이냐. 공장이 증설을 할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는 내년 초부터 공장이 좀 증설이 돼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라는 전망들이 나와주면은 지금 약간 부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는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12만 원 부근의 그 매수가를 좀 가지고 계시잖아요. 매수가가 이전에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던 이 부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 여기까지 좀 올라오면은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부분에서 21선은 또 버텨주고 있어요.
낙폭을 좀 확대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장성은 이어간다라는 것들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12만 원, 13만 원 이 부분들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상증자가 상장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량 소화 움직임들을 물량 소화가 충분히 다 진행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이 15만 원 부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추세는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하단에 61선이 바로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 판단하시고 61선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비중은 조금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랑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사이긴 한데 약간 이 주식 업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주식 수량 이런 변화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약간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전략을 개별적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탄탄한 기업이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5252님의 사연까지 만나봤습니다. 종목 상담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지금 내 종목 상담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정열 전문가의 오픈 채팅으로 입장하셔서 관련 정보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열정이라고 2글자 작성해서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곧바로 답장으로 링크가 수신이 될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네, 그럼 오늘도 공략주 소개 받아보는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2종목씩 또 발굴을 해오고 계신 이정열 전문가인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기업인가요? 자, 오늘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이 기업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나왔는데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PER이 불과 4배 수준에 육박을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저평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었겠죠. 근데 3분기 실적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저평가다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주목을 해서 이 기업을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일단은 3분기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306억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직전 2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346억 원에서 306억 원 조금 낮게 나왔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순이익이 직전 2분기가 288억 원 수준들이었는데 313억 원으로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더 증가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직전 2분기, 직전 3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3분기 대비해서는 낮아진 상태지만은 직전 2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올라가서 단기순이익이 충분히 잘 나와줬다. 근데 이제 이전 수준에서 이 실적들 어찌됐든 간에 작년보다는 전년도보다는 영업이익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맞는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22,000원, 25,000원 수준에서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쇼크가 맞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2,000원 수준에서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다라는 것들은 이 기업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런 것들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저는 지금 저평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태양광 장비 매출 이런 것들도 14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감소됐던 요인들이 좀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쪽으로는 조금 실적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적을 보면은 체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 일단 4분기 매출이 1,194억 원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도 346억 원. 2분기, 3분기가 영업이익이 좀 무난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4분기도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전망치 자체가 기대를 하는 것들 기대감들이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었다가 다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했을 때도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고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태양광 전지 쪽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들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려 대비 과도한 저평가 흐름들이다라는 것들을 판단해서 공략주로 안내를 드리는데 매수가가 11,500원 수준들 여기 이 부근에서 12,500원 12,500원 이 부분들 21선 이제 상단 부분들 우행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야금야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는 13,500원 수준들 13,500원 그리고 돌파를 하면은 15,000원까지 좀 보자. 15,000원까지. 그리고 리스크는 1,5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처음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저평가 실적주다. 퍼가 4배에 불과한 수준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3,500원, 1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도 소개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두 번째 기업은 SPG라는 기업입니다. SPG. 네, 로봇 관련주로 이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좀 사업을 로봇 산업 중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들은 감속기 때문입니다. 정밀 제어용 모터라든가 감속기 부품 개발을 생산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소형 기어드 모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관절이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도 그렇고 팔도 팔꿈치도 있고 관절을 움직이고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당 감속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감속기가 줄어들면은 이게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감속기가 이제 원자재 비율이 원가 비율이 30%에서 40% 수준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산업들이 성장을 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은 SPG의 제품 라인업 자체가 감속기 모터 이런 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기어드 모터라든가 소품종 대량 생산 모든 부분에서 다 이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SPG 향후에 로봇 산업들 주목을 받는 것들도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지금 현재 21선에서 조정을 살짝 돌파를 한 다음에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5일선이랑 11선이 돌파하기 직전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1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급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매수가를 잡아드리면은 17,000원에서 18,000원 수준들, 18,000원 이하에서 17,000원 수준들 여기 이 범위에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1차 목표가는 19,000원 수준들 그리고 2만 원까지도 지켜보자. 그리고 리스크는 16,000원을 이탈을 하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PG는 목표가 2만 원 최종적으로 주셨고 16,000원 선 손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이정열 전문가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